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이번에 또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상속세를 개편하자, 개정하자 이런 안을 내고 나니까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야, 진짜 상속세 변경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안이에요, 안. 아직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뀐 거 없으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는 기획재정부의 안대로 차분히 밟는다 하더라도 공청회도 해야 되고 뭐 국회에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다 진행되는데 이 절차대로만 되는데도 2028년이 되어야만 개정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까?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세가 개정되기는 할 거구나. 근데 그 개정의 방향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어떤 지표를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제일 많이 변하는 거냐면 지금에 있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세 방식은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0억 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있는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낼 때는 거의 50%를 다 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가 막 6명씩 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뭐 5억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겠다. 유산취득세. 한 개인이 받는 상속 재산에 한정해서 과세를 해보겠다. 이 사람이 받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액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산취득세 됐을 때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일까요? 소송을 하고 있다 보면은 모든 상속인이 공동 납세 의무를 지니게 되죠. 심지어 상속재산 분할이나 이런 걸로 결정을 받고요. 일부의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냥 도망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이 그 상속세를 연대납세 의무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이 되면 각각의 상속인들이 내는 세금이 그 상속인한테 한정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내가 피해볼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개정안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징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는 연대납세 의무를 질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요. 그건 아직 개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소송을 하실 때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각작 인적공제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6개월 내에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배우자의 공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미분할 신고서라는 걸 내서 배우자 미분할 신고서라는 게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최소 5억,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런데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분할받아야 돼요. 지금 소송 중이면 실질적 분할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미분할하지만요. 향후에 저희 분할할 거예요. 그때 저 환급해주세요, 세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랑 동일하게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세액을 정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지금 미분할에 대한 신고서를 낼 수 있도록 된 걸 보면은 아마 배우자 미분할 신고서 현행에 있는 거와 좀 동일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속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 증여를 안 하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래도 한 3년 정도 있으면 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상속세가 개정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은 증여세에서의 인적공제 범위가 10년 내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속세 개정 정말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직은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2028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꾸준히 상속세가 개정되기를 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셔야 돼요. 신경 쓰고 있지 않으시면 소로록 하고 수면 아래로 가면 당연히 상속세가 또 개정이 안 돼서 7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게 80년까지 또 개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채소님들은 제게도 그리고 채소님들의 가족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상속세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속세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바뀐 거 아니냐, 바뀌었다고 아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2025년 상속세에 정말 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속세가 자꾸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사나 이런 여러 매체들의 설레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먼저 나오고 개정안이 나왔다 이러면 바로 입법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나 국회의원님들이 모두가 개정안 이런 안으로 개정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이 나오자마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괜찮아요 아니에요에 대한 당연히 본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은 개정안대로 되는 거고요. 부결이 되면은 개정안은 이제 리젝트 된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정부의 개정안이 좀 그래도 파격적으로 많은 부분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세의 그 세율이 마지막 세율이 50%잖아요. 근데 50%가 아니라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당 인적공제를 좀 늘리자 이런 게 있었어요. 본래 인적공제는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다 합친다 한들 일괄공제 5억보다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늘리자 인당.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팍팍팍팍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볼 때,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이 개정안은 좀 너무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지금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인당 이것도 공제되지만 세율이 40%로 줄어들면 지금 또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정부의 개정안은 전혀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법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안 바뀌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개정은 언젠가는 몇 년 내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부결시켰던 우리 민주당 측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속세는 문제가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인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안도 좀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정안을 얘기하는 것 중에 일괄공제 5억 원은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율에서 1억 원부터 이제 10%, 20%, 30% 이렇게 세율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일괄공제나 1억 이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일괄공제 금액을 좀 늘리자 혹은 10%의 세율 구간을 조금 높이자 이런 의견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상속세에는 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변화를 주자 라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그래도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이게 1997년에 있었던 상속세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원래 개정했을 때 이 취지와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2025년 결론적으로 상속세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라는 현행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문제보다는 소송에 조금 더 주안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근데 상속 소송에서도 저는 기승전 세금이다 이렇게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과세관청과의 문제로 또 다른 다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에 대한 문제, 분할의 문제는 끝내놓고 또 세금 문제로 막 다투시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에서 말하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추가로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소중한 채손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손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랜만에 갖고 온 주제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어디에 연관된 세금이냐면 상속 소송을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에서 크게 중요한 세금은 한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게 나누면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방세는 우리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라는 취득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셨다 이런 경우는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비거주자, 거주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주자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상속 개시일을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도 하셔야 되고 납부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죠? 나 지금 분할 안 받았으니까 취득세 신고 안 해도 돼.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니네가 싸우든 말든 상관없어. 니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이미 너네가 공동으로 취득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내가 분할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신고할 때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만 먼저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취득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등기까지 하실 필요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다른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싸우고 있을 때는 취득세 신고만 하시고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걱정되시는 게 있죠. 그 댓글에서 봤는데 나는 무주택자인데 이거 감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제 피상속이신이 남기신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내가 무주택자로서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은 감면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법정 상속분대로만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때 무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상속분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주택자가 그 부동산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 무주택자의 감면 혜택 신고를 하시고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신고한다. 어떻게? 법정 상속분대로.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그거에 맞게 다시 수정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왜 신고하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신고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20% 붙습니다. 물론 납부불성시 가산세도 매일매일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산세를 내지 말고 우선적 신고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도 더 좋지.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안 했어요? 세금을 안 냈죠? 체납된 사람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죠? 압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압류하면은 우리 통장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먼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지방세 가장 쉬운 거라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국세입니다. 국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상속소송을 하든 안 하든 뭐가 있죠? 상속세. 상속세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상속세도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모든 상속재산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약간의 선택 영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공제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분이 없는 거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자녀들만 있다면 5억 원이라는 일괄 공제가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 개정세법이 아니니까 지금의 세법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5억 원 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미니멈으로 5억 원까지 더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납부가 안 되겠죠? 왜? 공제되니까. 상속재산이 10억 원에서 10억을 빼면 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가산세가 붙는 게 문제인데 가산세가 붙을 게 뭐 있어? 본세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왜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너 가져간 거 많잖아. 너 4년 전에 뭐 가져갔잖아. 5년 전에 뭐 가져갔잖아. 이거 다 고려해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은 이미 언니 오빠들이 받은 부분까지도 판결문에 떡하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한 우리 상속세는 어떻게 되죠? 상속재산만 탁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더하기 증여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재산은 상속인의 경우는 10년, 그리고 상속인 외 제3자의 경우는 5년 내 증여재산까지 다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가액이 뭐 8억, 9억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혹시 몰라 미리 받은 재산이 있어서 이게 다 더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소송 중이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까지 다 신고는 못해요. 왜?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놔야 신고불성 시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까 지금 그 상황, 현재 상황에서 맞게라도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속세 신고라는 영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때 신고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다시 어떤 게 하나 더 있죠?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도 당연히 지금 뭐 유증재산이 있거나 이럴 때 또 신고도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옛날에 받은 증여재산을 우리가 유류분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받아오는 게 내가 증여세를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덜 주고 가서 거의 주지 않고 가서 내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돈을 받았다, 재산을 받았다 하면 그만큼은 뭘로 변한다? 상속재산으로 변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부분도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소송을 막 할 것 같아요. 혹은 소송 중에 밝혀질 거라는 게 명확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증여세 신고를 향후 나중에라도 판결이 나고 나서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나고 나면 그 판결문이 과세관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과세관청으로 가서 과세관청이 인지해서 우리한테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무슨 문제가 있죠? 그만큼 납부불성 시 가산세가 계속 더 많이 붙게 되니까 이미 판결까지 다 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증여세 신고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신고가 어려운데요. 뭐냐면 양도세 신고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있는 신고, 세금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유류분반환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오빠한테 아파트 줬어요. 그럼 아파트 지분을 받는 게 원칙이죠. 지분을 받게 되면은 뭐만 신고하면 돼요? 나서 그냥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준 거잖아. 그만큼은. 그 상속세만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지분 너 가져. 대신 나한테 돈으로 줘.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지분으로 먼저 받아온 다음에 그만큼을 소송을 통해서 판 거예요. 내가 팔았어. 팔았다는 건 뭐야? 양도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 유류분 비율만큼 내가 받았다가 다시 팔고 난 현금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상속세뿐만 아니라 당연히 양도세도 신경을 꼭 한 번은 쓰셔야 된다. 그래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나 상속연 분할 심판을 할 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승전 세금이다. 그래서 상속소송에서는 세금을 늘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소송 다 끝났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막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증여세가 부과돼서 상속세에서 퐁 하고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소연 분할심판이나 유륜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게 결정이 다 났다면 그 다음에 세금 영역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소송을 할 때 좀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잘 마치고 나서도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면 내가 이 소송의 실익이 뭐가 있었지? 이미 내가 가져간 것도 일부 밝혀져서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그럼 내가 형제 간의 관계만 나빠지고 무슨 일을 한 건지 이렇게 허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 영역 고려하셔서 만약에 판결을 받지 않고 조정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한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 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상속 등기 할 때 제가 했던 영상이 진짜 옛날 영상이 있어요.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X된다. 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등기할 때 협의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한 거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상속 등기에 대해서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최소님들이 조금 헷갈리셔서 나 등기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막 세금 낼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한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언제 해야 되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10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지는 1년이 넘었지만 돌아가신 지 10년 안쪽에 있으니까 제가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못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내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 개시가 되고 나서 10년 이 둘 중에 하나만 도가 되어도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1년 내에 하시라고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영역이죠. 세금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인 취득세. 국세인 상속세는 금융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언제 부과되느냐? 부동산이 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나 상속세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 시 가산세가 20%가 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상속세는 사실상 납부까지 완벽하게 완납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분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분납은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최대 10년에 나눠서 내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까지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지 내가 등기를 하라고는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는 내가 이제 이걸 매도하거나 혹은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가 소유자예요 라는 거를 공포하는 제도예요. 그냥 등기 이전 행위는 취득세만 납부해놓고 나중에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법정 상속 지분대로만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상속세를 다 납부를 못하겠어. 그럼 뭐를 해? 연부연납이란 걸 할 수 있잖아요. 연부연납을 할 때 뭐를 해야죠? 국가가 그냥 믿어줘요? 우리 국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죠? 담보 제공해! 이런단 말이야. 그럼 담보를 지금 상속인들 막 싸우고 있는데 형 거 제공하자 그러면 형이 제공할까요? 안 하죠. 왜? 어떻게 믿어? 지금 막 다투고 있는데 내 거 제공하고 싶어요? 안 하죠. 자신 상속인들의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상속 재산 중에 하나로 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속 등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의 종류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남의 얘기도 필요 없어. 이건 나 혼자 해도 돼요. 상속 등기라는 게 있어요. 상속 등기. 두 번째는 협의를 하는 경우는 협의에 따른 등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같은 소송을 통해서 다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협의 등기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다시 수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상속 등기는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직 상속을 원인으로 한. 만약에 이렇게 담보 제공을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협의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직 상속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 그 부동산만 등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로 꿀팁을 말씀드리면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협의 등기도 똑같아요. 협의 등기하면 다시 수정하면 재협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나 판결은 굉장히 신중하게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소송을 하면서 막 다퉜어요. 나는 사실은 나 혼자 갖고 싶었는데 분할 방법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공유로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공유로 정말 판결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판결의 등기가 됐을 때는 다시 상속인들한테 얘기해서 어차피 지금 비율이 이러하니 내가 너네한테 돈으로 주고 살게. 그러니까 협의로 등기를 하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는 등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취득세만 내면 된다. 언제까지? 망인의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취득세 내면 되니까 그 이후에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 절대 서둘러서 등기해서 문제 생기게 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꼭 소중한 사람이란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손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하고 오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정말 도장 찍지 마세요. 제가 도장을 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장이라고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협의하고 오시면 그걸 재협의하겠다. 나 이거 모르고 했다. 이거 다 안 돼요. 최근에 오신 분도 보니까 협의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서 나 이거 내가 모르고 찍었다는 거예요. 나 그때 법무사 사무실 가서 찍으라고 해서 난 찍은 거지 그렇게 되는지 몰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상속인으로서 이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정도면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내가 이거 보고 찍지 않았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함부로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 하시면 안 되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순간 재협이 X예요.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서 나 이제 해야지? 안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증여재산 알고 있었고 유증재산 알고 있는데 협의했다?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라고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안 돼요. 안 되시기 때문에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도장을 찍고 오냐? 이거는 나쁜 상속인들이 막 속여서 그래요. 뭐라고 속이냐? 상속세 신고하는데 세무사님이 협의서 필요하다고 했대요. 왜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소송하시는 분들은 다 뭐 협의서 못 찍어서 세금 신고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하시는 거는 법정 상속분대로 우선 신고하되 나중에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때 분할을 만약에 다 했다면 그때 다시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무조사 다 끝날 때까지도 우리가 뭐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경정 다시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 때문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 정말 구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속이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취득세 신고하면서 법무사님이 협의서 도장 찍으라 그랬어. 뭔 소리예요? 취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는 협의하고 해도 상관없고 소송을 통해서 그때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상속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협의로 해야 된다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채가 있는 경우예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은행에서 아무 협의 안 되면 그냥 경매로 날리겠다. 채권자니까 채권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선은 법정 상속등기만 하고 그 이후에 협의해서 수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시든 소송을 해서 경정등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도 그러면 도장 찍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상속 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뭐 세무사가 뭐 그랬다, 법무사가 뭐 했다, 아니면 뭐 어떤 변호사가 그랬다 이런 말에 속아서
협의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급한 마음에 하실 수는 없어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으셔야 그 형제관계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협의서 도장 안 찍으면 너무 오빠가 화내서요. 그래서 저 찍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어요. 화내기 때문에 찍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협의서 도장 잘못 찍어서 소송한다? 그럼 어차피 깨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들 간에 안 깨지고 싶다면 우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 그 도장은 신중하게 찍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협의서 도장을 막 찍으려시는 분들이 미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변호사 찾아와서 소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잘 협의해서 우리 형제들 관계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우리 채소님들은 항상 소중한 사람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송을 하고 있거나 혹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앞두고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도 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 지금 협의 안 했는데 내가 왜 이거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왜 내가 납부해야 돼요? 지금 소송 중이라 나 받은 게 없는데 왜 취득세라고 하면서 저한테 납부하라고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동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누가 취득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공동상속인이 공동의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세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셔야 되냐?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납부를 꼭 하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는 난 상관 안 해. 이거 그냥 공동상속인들이 다 납부 의무가 있어. 그런데 지금 납부 안 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체납한 거예요. 그래서 압류해요. 우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류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것은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입니다. 근데 이거 몇 억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못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도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너네들 거야 이래요. 몰라 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 거지 분할했고 말았고는 나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신고만 하라고 했어요. 납부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제도를 줬어요. 연부연납해 이런 게 있어요. 연부연납은 무슨 얘기냐? 나눠서 내라는 거예요. 최대 11번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최초 상속세 신고 기한에 한 번 납부하시고 그 후에 10번 더 나눠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는 조금만 납부하시고 그 외에는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통해서 뒤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우리 형이 나랑 싸우고 있는데 자기 것만 신고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전체를 신고하면 신고하는 것이지 일부만 신고하면 그것은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페널티를 내 것만 문제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인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니네 전체가 신고 안 한 거야. 니네끼리 어떻게 하든 나눠내. 그리고 만약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속인 전원이 책임질 문제이지 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신고하지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부만 신고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무사 입장에서 문제가 돼요.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돼? 잘 신고해야 되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러 막 고의누락해요. 그거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 가산세에 대해서 세무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손해배상의 위험을 안기 때문에 그럴 일을 할 가능성은 많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등기 부분입니다. 등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죠. 취득세 신고를 하면
등기를 해야 된대요. 법무사님이 그래요. 세무사님이 그랬다는데 협의서 도장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 지금 도장 찍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송 중에 무슨 도장을 찍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협의되지 않았는데 무슨 도장을 찍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도 할 수 없어요. 등기는 특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법정 상속 등기를 했다가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한다고 협의 등기를 할 때 최근에 구청의 입장이 이것도 과세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요즘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논쟁을 지금 내가 소송도 하고 있고 협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국가까지 이거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협의될 때까지 혹은 상속 소송을 하고 있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를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나눴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 상속세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일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일부만 할 순 없다. 전체 다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체 다 신고 안 한 건 공동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등기는 내가 협의되지 않았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등기하지 마라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상속인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괴로운 이 순간에도 우리 채소님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세금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상속소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기승전 세금이다. 세금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삼파전 같은 느낌도 들고 국가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때 우리 세금 어떻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언제 하죠? 상속재산에 있을 때만 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나눠야 돼. 나눠야 되는데 협의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어. 나는 소송으로 나눠야겠다. 할 때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되죠? 당연히 상속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있을 수 있죠. 2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인 취득세. 이 2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른다.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세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누든 안 나누든 상관하지 않아.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너네 나눈 거야. 빨리 나한테 돈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도 하시고 반드시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똑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하는데 납부는 전체를 납부할 필요는 없고 연부연납이나 분납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신고하지? 어떡하지? 신고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신고 같은 거를 그냥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감정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죠? 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거래가 있죠. 그런데 주택 같은 거는 유사거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양력 6개월 내에 감정평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 가격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소급감정의 문제는 지금 변론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제는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타 재산을 시가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때문에 우리의 상속세가 굉장히 훅 하고 높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현재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너무너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막 빠르게 진행하면서 감정평가했다. 이러면 세금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면서 감정을 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념 6개월 내에 예를 들어서 전에 6개월은 없겠죠.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돌아가시고 나서 다투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내에 만약에 상속세 분할 심판에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되니까 상속세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었
바뀌었죠. 6개월이 지나고 그로부터 9개월 내에도 과세관청에서 감정해 라고 하는 소급 감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9개월 내에도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감정평가로 인해서 과세관청이 야, 이걸 이용하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지금 상속세 신고하는데 지금 나 돈도 없고 지금 막 다 소송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가는 내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고 싶다면 감정에 대한 신청 기일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의 진짜 노하우고 제가 진짜 세금이랑 소송 많이 하면서 이거 막 시기 저는 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상대방 측에서 막 멋모르고 막 신청할 때 있어요. 그럼 내가 막 답답하지. 어떡하려고 그러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중에 지금 가장 요즘 핫한 거는 감정평가예요. 왜냐? 소급 감정이 가능한 이유 때문에 가액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정말 유념하시고 감정 시기 이런 것도 소송하면서 많이 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어쩌지 이러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형제간의 다툼으로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도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취득세 관련된 얘기거든요. 제가 이 취득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과세전적부 심사에서 채택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기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했으면 좋겠다. 과세전적부까지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런 구청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를 우리가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언제까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망일을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취득세 신고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신고만 하면 안 되고 납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웬만하면 등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협의되기 전에 등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른 일방이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상속 등기 후에 다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따라서 등기를 다시 한다거나 그리고 판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받아서 등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등기를 할 때 경정, 수정되는 등기라고 해서 취득세를 다시 한번 납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니네 법정 상속 등기 할 때도 같이 협의해서 한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법정 상속 등기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지분이 바뀐다고 하면 그만큼은 증여야. 그래서 취득세 다시 내.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지분 변동될 때 있잖아요. 이것도 야, 너는 원래는 협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분 변동 행위에 대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다시 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들이 부과를 2번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부과가 이미 됐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 심사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과세전 적부 심사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취득세 2번 내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냐? 그것도 사실상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예를 들어 상속 등기를 할 때 내가 이 등기에 협조하는 것, 야, 나 상속 등기 하는 거니까 그냥 납둬. 그리고 너네 지금 빨리 신분증 좀 줘. 이거는 상속 등기고 우리 나중에 소송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협조해.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막 도장을 찍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도 일방이 할 수 있는 상속 등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는 과세전 적부를 가면 이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야, 나중에 소송에서 싸우고 지금 어쨌든 등기나 먼저 하자라는 거에 만약에 협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세전 적부 가서 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등기까지 하실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마음에서 등기를 하실 거예요. 야, 법무사가 등기하라고 했어. 야, 세무사가 등기하라고 했어. 왜 너네 지금 내 말 듣지 않아? 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등기까지 하시는 것인데 등기는 정말 최후입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있는
있는 거일 뿐이지 그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취득세 납부만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과세정족부에서 싸워야 되고요. 다툰다고 해서 무조건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뢰인들을 위해서 지금 채택이 되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뭐 채택된 거 저희가 이제 옆에 한번 띄워드리긴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등기는 신중하게 하자. 모든 등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지키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의 영상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최소님들은 대부분 그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힘드실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등기해야 되나? 막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이래서 너무너무 걱정돼서 보시고 있잖아요. 정말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 최소님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